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그냥 어제 막 지명을 했습니다. 지명을 해서 예. 저희 이제 라인업 중에서 중요한 분들 먼저 소개를 드리고 여기 뭐 포함되지 않은 것도 좀 있는데 일단 제가 먼저 간략하게 저희 그 회사의 제품 라인업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어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설명을 하는 걸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작년 자료도 조금 변화가 있는데 저희는 뭐 연역 지금으로 이제 보면은 어쨌든 작년에 저희가 180억 개별로 했고요. 연결로 뭐 노래 자회사가 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하는데 저희는 지금 이제 시스템 보안 영역, 클라우드 보안, 그다음에 뭐 차세대 보안, 엔드포인트 보안, 시각 강경 보안 이렇게 라인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토리로 보면은 사실 2000년도에 설립된 IT 보안 회사들이 2008년에서 10년 정도까지 상호 M&A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주체가 되는 스캐너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래서 뭐 특징적인 거는 시스템 보안, 뭐 엔드포인트 보안 각자가 다 하나의 회사였고 그런 회사들이 뭐 키사라는 이제 출신들이 좀 이렇게 하나의 히스토리가 돼서 모여가지고 지금의 SA 솔루션즈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한 섹터가 다 하나의 회사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 보안 회사하고는 다르게 다양한 보안 솔루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 단점인 부분은 또 다 1등을 할 수 없으니까 뭐 서버원 1등이라는 제품군도 있고 또 2, 3등 하는 것도 있고 그걸 올려와야 되는 그런 기준인데 다행히 지금 IT 보안 트렌드가 클라우드 보안이나 제로 트러스트나 기본이 다 있어야 되는 거지 그거를 하루아침에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강점을 이제 어필을 하는 좀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잘 시장에 저희가 이제 뭐 리더가 될 수 있는 기반은 맞춰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저희도 지금 솔루션즈만 돼 있는데 이제 뭐 포트폴리오 좀 얘기를 드릴게요. 뭐 다 떠나서 저희 이제 포트폴리오인데 지금 이제 좀 변화가 또 있었습니다. 중간중간에 변화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크게 보면은 요 이제 엔드포인트 보안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백신이라고 하는 클라이언트 이제 백신 솔루션부터 시작해서 패치 솔루션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게 국가기관 같은 경우는 에피시킴이라고 해서 사실 시큐리티 그 PC의 보안 평가하는 건데 이제 그 부분이 형태가 있고 또 망분리 사업하게 되면 인터넷 PC에 뭐 우리가 PC방 가면 자료 초기화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제 초기화 방지 솔루션이 또 있어요. 이거는 그 망분리 사업에서 인터넷 PC는 꼭 적용하는 영역인데 이제 그렇게 해서 엔드포인트 라인업이 있는데 최근에 4월 1일자로 저희가 좀 솔루션에서 별도 분사를 했습니다. 지금 한 30명 되는 조직인데 SA EPS라고 해서 엔드포인트 시큐리티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좀 체력을 이게 우여곡절이 많은 사업부입니다. 우여곡절이 많은 사업부인데 2010년도에 사실은 이제 인수가 된 거거든요. SG에. 근데 이때는 바이러스 체이서라는 백신 하나만 있었는데 그때는 알약이 없었어요. 그래서 V3하고 그 다음에 안내 V3하고 하울이하고 3강 구도로 형성됐고 매출이익이 50억까지가 백신 하나만 클라이언트 PC에 그렇던 사업인데 조금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아가 축소가 됐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빌드업을 하고 그러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 엔드포인트 보안에서 좀 특이할 만한 거는 어쨌든 여기 차세대 보안으로 가 있는데 이 백신이 저희가 바이러스 체이서 시리즈를 쓰거든요. 네이밍에서는 바이러스 체이서가 백신이 있고 패치 체이서가 PMS, 패치를 자동으로 해주는 PMS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 체이서 에피시 키미가 아까 보안 평가하는 거고 다락이라고 하는 별도 제품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징적인 거는 바이러스 체이서 이제 뭐 1부터 2, 3까지 쭉 10년을 넘게 왔는데 최근에 저희가 이제 10 AI라고 출시를 해서 이 부분이 이제 백신의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저희가 이제 시그너처 패턴 방식으로 또 백신을 이제 하잖아요. 악성 코드 APT의 머레어들은 그러니까 언론 머레어는 알려지지 않은 악성 코드를 찾는 게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알려지지 않은 악성 코드를 찾기 위해서 뭐 EDR이라든지 뭐 이제 엔드포인트 디텍션 리스판스라고 EDR로 넘어가고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출시했던 것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기존 시그너처 패턴 방식에서 플러스 언론 머레어를 감지하기 위해서 AI 엔진을 돌려서 알려지지 않은 악성 코드도 탐지하는 기능을 이제 탑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예를 들면은 보안 회사 중에 K사인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K사인이라는 회사가 자회사로
세인트 시큐리티라는 회사를 한 4년 전에 인수를 했는데 이 세인트 시큐리티가 악성 코드를 AI로 진단하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악성 코드에 대해서 AI 백신을 출시했는데 이제 잘 안 됐습니다. 안 됐고 지금 이제 센즈랩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최근에 상장을 했어요. 근데 얼마냐면 시총이 지금 내려와서 2,500억인데 3,000억입니다. 근데 보안업체 시총이 3,000억 가는 케이스는요. 안랩 6,000억, 그다음에 윈스라는 네트워크 보안업체가 한 2,000억 빼고는 없습니다. 다 600억짜리 회사들이에요. 근데 매출이 30억밖에 안 되는 회사가 AI하고 이걸 CTI라고 하는데 사이버 트레트 인텔리전스라는 섹터인데 그 악성 코드를 언어나 머리어를 분석해 자동 분석 AI 분석해주고 그리고 또 이제 URL이나 IP에 대한 평판 서비스 이걸 해주는 사이트인데 그게 3,000억짜리 회사가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AI 백신을 출시할 때 정적 분석이라는 게 동적 분석이 있는데 샌드박스라고 하는 어떤 의심 파일을 행위 기반으로 가상 환경에 돌려보는 거, 돌려보고 걔의 어떤 이벤트들을 모니터링해서 얘가 악성 코드인지 아닌지 몇 프로 확률로 진단하는 건데 그 샌드박스를 학습시켜서 만든 엔진이에요. 근데 그거를 동적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일반 PC는 못하기 때문에 클라우드로 보내요. 보내면 이 웹사이트에서 가상화로 돌려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샌드박스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만들었고 얘를 머신러닝하고 AI 딥러닝을 써가지고 만든 게 이제 AI 백신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그 서버 사이드에서 동적 분석을 하는 게 바이오센서 인텔리전스고 이게 지금 상장했던 센즈랩이 갖고 있는 머려닷컴하고 똑같은 사이트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출시를 아직 못했고 이번에 이제 6월달에 하려고 그러는데 얘 어떤 엔진이 있음으로써 백신의 정적 분석은 클라이언트에서 하고 여기서 의심 파일이 걸리면 위로 보내서 인텔리전스 사이트 보내서 동적 분석을 해서 AI로 백신 체크를 하는 요 페어 솔루션입니다. 근데 일단 요 클라이언트 PC 백신은 먼저 출시를 한 상태고 요거는 내부적으로 운영하던 바이오센서 인텔리전스 사이트가 있는데 얘를 이제 공식화해서 뭐 API 서비스를 고객들한테 제공하는 것도 기업들. 그러면 요즘에는 이제 의심 파일들을 디텍트하는 장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벌크로 하루에 뭐 1,000개씩, 2,000개씩을 뭐 코드 분석팀이 안랩이나 저희 인적 분석 서비스로 넘기는데 이게 24시간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트를 이제 API로 제공해주고 의심 파일이 걸리면은 AI 분석을 통해서 80% 확률로 악성이다. 그 다음에 이제 확진을 하기 위해서는 코드 분석을 또 외주를 줘서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사이트 엔드포인트 저희가 분사한 이유도 이런 부분들을 좀 세게 한번 밀어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분사가 돼서 지금 체력을 키우고 있고 솔루션 자회사로 100% 자회사로 지금 4월 1일자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백신 쪽은 나중에 제로트러스트가 나오지만은 제로트러스트의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리스크 스코어링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이 있는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이 AI 백신이 서버 백신에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VGS라고 하는 클라우드 보안 플랫폼 CWP에도 적용이 돼야 되는 거고 컨테이너 보안에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요 엔드포인트 라인업이 중요하고 요 안랩 그 다음에 이스트 스큐리티 알약 그 다음에 하오리가 다 이렇게 보통 백신 PMS 네피지킴을 다 3종 세트를 보유한 국내 3사입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서 지금 올라가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게 엔드포인트 라인업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신으로서는 2000년대에 설립된 레드게이트입니다. 이 레드게이트가 SE솔루션즈의 한 축인데 이 레드게이트의 이 시스템 보안 CQOS인데 레드캐슬이라는 캐슬 시리즈입니다. 이 레드캐슬이 저희 회사의 캐시카우입니다. 소프트웨어 순매출 이익으로만 100억이에요. 그리고 이제 매출로는 한 120억 되죠. 120억 되는데 이게 CQ라는 회사랑 양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히스토리가 있냐면은 이 CQOS가 어떤 개념이냐면 뒤에 나오지금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루트 어드민을 해킹하면은 루트 어드민 계정만 털면은 해커가 사보타지 공격을 할 수 있죠. 그 OS에 유닉스든 리눅스든 윈도우스든 간에 모든 파일을 지우고 액세스할 수 있는. 그래서 미 국방부가 80년대 후반에 이런 이제 루트 관리자에 대한 어떤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세큐리티 오피서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해서 루트 어드민보다 그 위에 상위 보안 관리자를 둬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의 허가 없이는 파일 액세스나 삭제나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국방부의 기준인데 그거를 처음 만든 회사가 컴퓨터 어서시에이트 이트러스트라는 제품이에요. 90년대 후반에. 그게 2천만 원씩 했는데 소프트 한 카피에 보안을 강화하는 플랫폼에 반드시 들어가도록 미국 국방부에 표준화되어 있어요. 이거를 한국에 2000년도에 처음 도입한 게 이제 키사에서 전자상용 최상위 인증기관에 도입을 했고 이거를 기반으로 키사의 어떤 이제 보안 업체가 탄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레드게이트 CQ가 있고
이게 어려운 점은 뭐냐면은 커널 베이스예요. 커널 베이스라서 커널 특성을 타고 또 국내에서는 CC 인증을 해야 됩니다. CC 인증을 해야 돼서 이게 OS 버전별로 다 해야 됩니다. 그럼 AIX, IBM 시리즈도 있고 그 다음에 HPUX, HP 시리즈도 있고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게 리눅스가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버전별로 다 나와야 되는 그래서 CC 인증만 한 10여 개 이상, 15개, 20개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삼성생명이 저희 고객인데 예를 들면 1000대의 서버가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2003년도부터 4년도 매년 하드웨어를 하니까 50대씩 뭐 10대씩 사니까 그 이기종에 대한 히스토리를 다 지원할 수 있는 회사는 국내에 저희하고 CQ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행히 더 이제 그러니까 사게 된다면은 이게 원래 보안 솔루션은 이미 한번 사면 5년 감가상각되기 전까지 안 바꾸거든요. 네트워크 방학이나 이런 거는. 근데 CQOS는 원타임 페이먼트 솔루션인데 매년 사업을 하게 된다는 거죠. IT 사업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년 매출이 발생하고 한 번 들어가면은 CQB 아니면 저희가 윈백을 해야 되는데 기존 솔루션이 너무 많이 깔려 있으면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신규 업체가 쫓아올 수 없는 시장이 이 CQOS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저희가 여기에 이제 부가적으로 2차 인증을 거는 오스캐슬도 만들고 그다음에 로그 감사만 따로 띄어내서 만드는 이제 오디캐슬을 만들고 또 얘를 모두 통합해서 3티어 구조로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는 엔터프라이즈 캐슬로 이렇게 라인업을 제대로 만든 것이 이제 캐슬의 시스템 보안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비시큐어라는 회사가 또 이제 응용 보안하는 회사가 조인이 이제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2000년도 만들어진 회사인데 쉽게 말하면 약간 차이가 좀 있지만은 정부 입사의 주민등록증권 인터넷 발급할 때 문서 입연조라고 해가지고 온라인상의 어떤 증명서를 종이문서로 출력했을 때 법적 효력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인전자 서명과 고밀도 이차원 바코드 이제 이 부분이 결합돼가지고 최초로 저희가 개발을 해서 정부 24에 공급을 해서 적용이 됐고 요게 이제 고이사이라는 회사로 이제 저희 또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밀도 이차원 바코드는 원래 고이사이라는 회사 거였는데 그 회사를 저희가 2018년에 인수를 했어요. 인수를 하고 지금 요 사업부는 이제 그 고이사이에 넘겨줘서 지금 저희 자회사로 있는데 지금 이제 수익성이 상당히 좋아서 영업이익 한 20억 내고 이제 상장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MS 인베드 사업과 결합돼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거는 이제 특화된 형태의 사업 모델이고 문서 이변조 방지로 이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미슈키라는 회사에서 파이도 저희가 PKI 회사였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2차 인증에 관련돼서 파이도를 SKT 그러니까 SKT에 적용되는 파이도는 저희 거예요. 그래서 2차 인증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사업부를 원래 2018년 분사를 해서 SJBLC라고 해서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자회사를 만들었는데 저희가 이런 기반 기술을 가지고 블록체인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전부터 저희가 투자를 해서 하이퍼레저라고 하는 오픈소스 기반으로 블록체인 지금 플랫폼을 만들어서 보유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게 사실 스마트 컨트랙트 비즈니스는 별로 비즈니스가 안 됩니다. 공공의 실증 사업 해봤자 돈이 안 되는데 그래서 코인을 하기에는 저희가 상장사라서 비제도권을 할 수가 없었는데 최근에 STO라고 해서 조각 투자라고 해서 자산에 대한 어떤 플랫폼이 허가가 됐습니다. 지금 아직 구체적 기준은 안 나왔는데 내년에 본격적으로 오픈이 될 텐데 저희는 이제 STO 비즈니스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이 블록체인은 저희 솔루션즈의 사업부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응용보안은 약간 섹터가 이제 여기 엔드포인트나 시스템 보안, 클라우드 보안하고는 좀 결이 약간 다르지만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런 기반 기술력을 가지고 클라우드 보안에 관심을 한 4년부터 가졌고 여기서 이제 출시되고 있는 게 일단 CWPP인 워크로드 프로텍션 VGIS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당연히 그 트렌드 마이크로 딥 시큐리티를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 다 사가지고 상세하게 다 분해를 해서 그래서 안랩하고 저희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출시를 했습니다. 안랩이 이제 출시를 했고 저희가 출시를 그 다음에 하고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 이제 백신이라는 기능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거기에 호스트 방화벽하고 호스트 IPS 기능을 돌려야 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요 VGIS를 출시해서 지금 애트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어떤 개념이냐면은 저희가 이제 그 VM에 대한 보안이 필요한데 사실은 이 CQOS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안내온 또 백신 회사하고 이 CWPP는 있는데 서버는 없어요. 서버는 CQB밖에 없습니다. 근데 CQB는 다시 서버만 해요. 지금까지도 영업이익이 50억 나지만은 직원 수가 60명밖에 안 됩니다. 서버는 이익이 많이 나지만은 확장력이 없어요. 백신이 없고 일단 그래서 이게 공간 사각지대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VGIS 런칭이 돼서 저희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하고 핵융합연구원
이번에 행정 연구원에 들어가서 특징적인 건 어쨌든 100대, 200대 서버가 있으면 다 들어가요. 300대, 400대든. 그래서 저희가 CQOS랑 같이 제한을 하는 전략을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 먹히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CES라고 컨테이너버는 CNAP이라고 하는 섹터, 데브세옵스.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프로텍션 플랫폼. 그래서 아까 CNCF라고 하는 그 쿠버네티스 그룹에서 저희가 이제 뭐 같이 당연히 쿠버네티스 플랫폼에서 돌아가야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CI/CD 데브세옵스로 컨테이너 보안을 지금 작년부터 출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하반기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포트폴리오상 호스트 OS의 레드캐슬, 그 다음에 VM 쪽에 VDIS, 그 다음에 컨테이너 쪽에 CEDIS가 결합이 되면은 뒤에 백엔드에 있는 온프레미스나 프라이빗 클라우드나 퍼블릭 클라우드에 올라가는 모든 호스트 OS, 게스트 OS 컨테이너를 한꺼번에 프로텍션을 할 수가 있는 통합 시큐리티 플랫폼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걸 다 할 수 있는 회사는 국내에 이제 저희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림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엔드포인트에서 나온 거지만은 AI라는 기술과 샌드박스 기술이 들어가서 바이오체스 10 AI를 따로 뽑았고, 바이오체스 인텔리전스는 저희가 이제 좀 심혈을 기울여 준비를 해서 지금 6월달, 7월달에는 오픈 런칭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센트리에어라고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또 회사를 인수한 회사 중에 하나가 2010년도에 ESM을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원래 이글루 시큐리티하고, 지금은 현재 구도는 국내에서는 이글루 시큐리티하고, 그 다음에 어디죠? 이글루 시큐리티하고 시큐레이어. 예, 지금은 사실 시장 구도가 이글루 시큐리티하고 시큐레이어 구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 ESM 시장은 이글루가 독식을 하다가, 그 다음 트렌드가 2017-18년도에 이벤트를 다 모아서 사용자 정의 방식으로 룰셋을 걸어야 되고 화면도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빅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다는 이론 때문에 DB베이스에서 갔던 것들이 빅데이터로 넘어가면서 스플렁크나 그 다음에 IBM의 큐레이다가 시장을 장악했어요. 근데 거기서 국내에서는 이글루하고 시큐레이어도 저희 회사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갖고 있는 게 ESM, 저희는 인젠 ESM을 갖고 있는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2011년도부터 원래 ESM 사업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 시장이 워낙 일강구도로 굳혀져 있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그거를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았다가, 그 ESM에다가 빅데이터 하드도 올리고 머신러닝 체계에 올린 게 지금 이제 센트리에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한 4년 전에 1차 준비를 해서 출시를 하려고 했는데, 얘가 어떤 거냐면은 저희가 엔드포인트하고 서버 이제 시큐리티가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PC하고 서버는 로그는 다 저희가 갖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글루 시큐리티의 ESM이나 SIEM 같은 경우도 결국 네트워크 보안 장비에서 로그를 가져오고 또 다른 로그를 가져와서 모으는 건데, 약간 집 문 앞에서 전체를 모니터링 하는 건 되지만 APT 공격은 못 잡아내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상 뭐 이메일 어태치가 돼서 악성 코드가 들어와서 감염됐다가 내부에 이제 스텔스하게 들어와가지고 해커가 여기 이제 스캔 돌리고 막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저희는 호스트하고 PC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로그의 균일성, 로그의 심도에 따라서 이거를 모아봐가지고 디텍트하는 것에 결정이 나는 판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플랫폼이 있다면 충분히 디텍트를 할 거거든요. 아까 이상징후 탐지 디텍트 한다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동일한 모델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런칭하려고 했다가 최근의 트렌드가 마이터텍이라는 비영리 재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APT 공격을 막는 건데, 예전에는 APT 공격 막을 때 이게 룰셋을 저희 벤더사들이 만들어가지고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잡을 수 없냐 잡을 수 없냐가 이제 균일하지 않았는데, 이게 상상력부터 APT 공격을 잘 분석해서 맵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공격하는 방법, 툴, 그래서 매트릭스 테이블을 만들어가지고 이 안에 들어오면은 웬만하면 다 걸리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마이터텍 기반으로 다시 변경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센티네어는 나중에 제로 트러스트를 갈 때 제로 트러스트 확장 모델에서 저희가 올 커버리지하는 영역에 모니터링하는, 또 디텍트 리스판스하는 보안 장비 SIEM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이제 오케스트로 쪽에서 CMP가 들어갔을 때 호스트하고 VM을 다 컨트롤하면은 충분히 이제 유효한 솔루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오늘 발표는 안 하지만 그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센트리 비주얼하고 오늘 또 발표를 특별히 하지는 않지만은 저희가 원래는 이게 비주얼 캐슬이라고 해서 서버 보안에서 출발한 솔루션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저희가 서버가 200대, 500대가 있다. 그럼 모든 로고들을 2D 환경으로 매니징해서 보여주거든요. 로그인 실패가 떨어진다. 그럼 보여요 다. 자 그런데 이거를 시각화를 해서 운용자가 얼러트 체계도 갖추고 IDC 전체를 실사를 해가지고 모델링을 해서 보여준다면 훨씬 더 직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거를 이제 3D 시각화 제품을 한 2년에 걸쳐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버 안에 관련된 부분으로 시각화를 만들었다가 저희가 따로 뽑아낸 이유가 당연히 VM에 대한 것도 필요하고 이제 컨테이너도 필요하고 그래서 호스트 OS, VM, 컨테이너를 다 시각화해서 모델링하는 걸로 확장이 돼 있고요. 지금은 엔드포인트를 붙이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이 센트리 비주얼이 엔터프라이즈 캐슬이 들어가고 클라우드 보안 제품들이 들어가고 엔드포인트가 들어가면은 얘를 가지고 모든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나중에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로 트러스트로 가게 됐을 때 비주얼라이제이션, 시각화라는 것에 가장 핵심이 되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고객들이 보시면은 혹하는 이런 솔루션인데 어쨌든 이게 독립적으로 판매한다기보다는 이런 라인업 기반에서 저희가 시각화가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CMP랑 같이 연계가 된다면은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저희가 이제 같이 패밀리로 합류한 SGN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SGN은 어떤 회사냐면은 저희가 이제 그 서버 접근 통제라고 하는 영역이 컴플라이언스로 있어요. ISMS나 이런 쪽에 만족을 해야 된다고. 근데 접근하는 방식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에이전트 방식으로 서버에 설치해서 CQ OS 같은 접근 통제가 가능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되면 뭐가 있냐면 돈이 많이 들어요. 고객 입장에서. 그리고 에이전트로 설치가 되니까 커널에 부담을 주거나 약간 리소스 점유가 있지 않냐라는 부담이 있다 보니까 프락시 게이트웨이로 앞에 걸어가지고 뒤에 서버가 100대든 200대든 에이전트 리스 방식으로 거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거를 시스템 액세스 컨트롤 SH라고 부르는데 또 팸 게이트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팸 이제 CQ OS도 있지만은 이제 그 회사가 국내에 있는데 이게 2000년대 초반 중반에 나와서 2000년대 후반에 나와서 지금 시장 점유가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CQ OS랑 어떻게 보면 경쟁이기도 한데 보통 은행 같은 데는 두 개를 다 써요. 둘 다 장단점이 있어서. 그래서 그 회사가 이제 국내 3강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네랜드 휴먼 인터페이스라는 회사와 휴네시온, SGN.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SGN을 이제 같이 합류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이유는 이 SGN이 갖고 있는 프락시 게이트웨이인 이 AM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제로 트러스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경쟁, CQOS랑 경쟁이 아니라 하나의 하모니적인 부분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 회사가 이제 IM을 가지고 있습니다. IM에서는 국내 시장이 한 2, 3강 구도로 되어 있는데 이 IM이 굉장히 제로트에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섹터는 결국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제로트로 과제를 하면서 결국 이 게이트웨이 방식과 IM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이거를 개발하는 것보다는 합류를 같이 해서 가져가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해서 강윤원 대표님이라고 이제 SGN을 이게 2012년도에 만들어진 회사인데 지금 매출이 한 80억, 작년에 영업이익 한 7, 8억 냈는데 저희가 이제 제로 트러스트 라인업이라는 측면에서 SJ EPS, SJ 솔루션즈, SGN이 결합구도로 만들어져서 시장을 리딩하겠다는 측면에서 나온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보안 솔루션으로 라인업을 봤을 때는 시스템 보안, 클라우드 보안, 엔드포인트 보안, 그 다음에 이제 게이트웨이 어떤 접근 통제라는 영역에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 많이 소요를 했는데 일단 이것이 저희의 전체 로드맵이고 뒤에 이제 뭐 각 페이지 설명이 나오는데 후속으로 지금 저희가 이제 먼저 서버보안 레드캣을 소개를 잠깐 드리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보안 VGS 소개 드리고 그리고 이제 시스템 보안 게이트웨이 쪽인 이제 SGN의 제품 소개를 잠깐 드리고 그 다음에 엔드포인트 소개 그리고 이거를 지금 최근에 저희가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라고 해서 GTA라고 하는 이제 곧 안내서도 나올 텐데 디플정에서 지금 4월 14일 날 VIP 보고 윤석열 정부에 보고를 했는데 2025년에 적용 완성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현재 움직이고 다 있어요. 밑에서. 근데 저희도 포럼의 중앙 회원사로도 저희하고 SN이 같이 들어가 있고 이제 과제가 곧 기사에서 나올 텐데 이것이 시작이 되면은 고객의 보안 시큐리티 구축 방법론이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보안 전략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은 구축 방법론과 컨설팅, 성수도 모델이 다 들어가는데 저희 지금 앞에 설명드렸던 이 세 가지 모두가 제로 트러스트의 코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 클라우드 보안은 출발하지만은 나중에 CMP 플랫폼이나 이런 쪽에는 이 제로트러스트가 전체 들어가서 고객한테 구축을 할 때 시큐리티를 아까 멀티 테넌트잖아요. 수요 기간이 들어오면은 이 수요 기간은 시스템 관리자도 있고요, 시스템 개발자도 있고요, 그다음 일반 사람들가 있어요. 이 세 개의 군을 다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고 저희는 특히나 시스템 관리자하고 개발자 환경을 보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로트러스트 전략을 마지막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가 발표를 마치고 이후에 지금 레드킷을 우리 이준선 기자님 발표를 해주세요.